승무패 42회차 현미경부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코스타리카 대 잠비아의 경기입니다. 둘은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2패를 당하면서 16강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매치업이지만 양팀 모두 역사상 월드컵 첫 승리가 없는 팀들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16강이 좌절이 됐다고 하더라도 양팀 모두 역사상 월드컵 첫 승리를 위한 동기부여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FIFA 랭킹은 코스타리카가 36위, 잠비아가 77위로 코스타리카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해외 배당은 잠비아 쪽이 정배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트맨 구매율, 투표율은 코스타리카 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충분히 잠비아 사이드도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C조에서 조별리그 2패를 당하면서 16강행이 좌절이 됐습니다. 2015년 월드컵 역사상 첫 월드컵 골을 기록을 했었던 라켈 로드리게스라는 공격수가 코스타리카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는 일본전에서 후반전 교체로만 출전이 됐었기 때문에 라켈 로드리게스라는 베테랑 공격수의 출전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월드컵에서 스페인, 대한민국과 나란히 무승부를 거두면서 선전을 했지만 브라질에게 아쉽게 패배를 당하면서 16강행이 좌절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코스타리카가 역사상 월드컵 첫 승이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코스타리카도 충분히 첫 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비아 같은 경우에도 C조에서 이미 조별리그 2패를 당하면서 16강이 좌절이 되는데 스페인과 일본에게 패하는 과정에서 일본에게 0대5, 스페인에게 0대5 무려 17점을 당하면서 수비적인 약점을 그대로 노출을 했기 때문에 현재 코스타리카 쪽으로 투표율이 몰리고 있지만 이 잠비아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공격 쪽에서는 그래도 바브라반다나 쿤다난지 같이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잠비아 특유의 도깨비 면모가 나온다면 코스타리카가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꽤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바브라반다나 쿤다난지 선수가 월드컵 무대에서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은 잠비아로서는 악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본과 스페인에 비해서 코스타리카의 수비가 다소 헐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비아 또한 충분히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월드컵 첫 승을 노려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일본 대 스페인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C조에서 2승을 거두면서 나란히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팀이 조 1위로 16강에 진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자 월드컵이 순위 산정 방식이 승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골득실을 가장 먼저 따지고 골득실도 같을 경우에는 다득점을 따지게 됩니다. 만약에 다득점까지 같을 경우에는 승자승 맞대결 전적을 따지는 방식으로 순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일본과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6점으로 동일하지만 현재 일본이 골득실이 7골, 스페인이 8골이기 때문에 양팀이 골득실차 한 골로 인해서 1위와 2위가 나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6강을 조 1위로 올라가는 것이 다른 조의 2등 팀을 만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일본과 스페인이 속한 C조의 1위 팀 같은 경우에는 A조 2위와 16강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현재 A조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을 제외하면 스위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세 팀이 전력 및 체급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C조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조 1위로 16강에 올라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본 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맞대결에서 조 1위를 위한 동기부여가 조금은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과 작년 11월 달에 평가전을 치렀는데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당시에 스페인을 상대로 일본이 슈팅을 2배가량 더 때렸을 정도로 경기 내용 자체는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스페인전에서도 굉장히 팽팽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굉장히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경기에서 8골을 몰아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스페인이고, 이 스페인의 공격수 레돈도라는 선수가 작년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을 때 결승골을 넣은 바 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두 경기로 교체로 출전이 됐기 때문에 직전 잠비아전에서도 2골을 넣은 레돈도 선수가 일본과의 작년 평가전 결승골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면 이 레돈도 선수가 충분히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베테랑 공격수 헤니페르 에르모스 선수 역시 직전 잠비아전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주요 공격 자원들이 골고루 골맛을 본 것은 스페인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페인과 일본이 전형적으로 패스와 점유율, 공을 예쁘게 차는 팀들인데 상성적으로 봤을 때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본다면 스페인 쪽이 조금 더 색깔을 잘 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근소하게 스페인 쪽으로 유리한 모습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일랜드 대 나이지리아의 경기인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FIFA 랭킹은 아일랜드가 오히려 22위, 나이지리아가 40위이기 때문에 FIFA 랭킹적으로 보면은 아일랜드 쪽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구매율과 투표율은 나이지리아 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B조에서 2연패를 당하면서 16강행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월드컵이 역사상 첫 월드컵 무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16강이 좌절이 됐다고 하더라도 역사상 월드컵 첫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일랜드 쪽도 무시할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일랜드가 조별 리그에서 두 경기를 치르는 것을 봤는데 아쉽게 2연패를 당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상당히 나쁘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측면 공격수인 KT 맥케이브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아스날 위민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이고 왼발 킥력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직전 캐나다전에서는 예리한 왼발 코너킥으로 이른바 바나나킥 득점까지 성공을 한 맥케이브 선수이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비록 2연패를 당했지만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역사상 첫 월드컵 승리를 노려볼 만한 매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가진 평가전에서 아프리카 팀들을 상대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던 아일랜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잠비아의 3대2 승리, 모로코와의 두 차례 평가전에서 1승 1무를 거두면서 아프리카 팀 상대로 2승 1무로 나쁘지 않았던 모습까지 있는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제 아무리 16강이 좌절이 됐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첫 승리를 노려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B조에서 1승 1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조 1등을 달리고 있는데 현재 캐나다와 승점과 골득실이 같지만 나이지리아가 다득점에서 캐나다의 한 골이 앞서서 조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일랜드전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나이지리아가 16강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만약에 나이지리아가 아일랜드에게 패배를 당한다면
호주가 캐나다를 꺾거나 비겼을 때 나이지리아가 16강에서 탈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입장으로서는 이번 아일랜드전에서 최소 무승부를 거두는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상황적으로나 동기부여적으로 나이지리아가 좀 더 유리한 건 맞지만 이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나이지리아가 쉽사리 아일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아일랜드의 경기력이 꽤 다부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역시 아직까지 16강행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아일랜드의 승리까지 한번 가져가면서 3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캐나다 대 호주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가 FIFA 랭킹이 7위, 호주가 FIFA 랭킹이 10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급이 비슷한 강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승 1무 승점 4점으로 B조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의 다득점에서 한 골 밀려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주전에서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캐나다는 16강의 자력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캐나다가 다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캐나다 역시 이번 호주전에서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나이지리아 대 아일랜드전에서 나이지리아가 패배를 해야 캐나다가 16강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16강에 가기 위해서는 최소 무승부를 거둬야 되는 캐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호주에게 캐나다가 패배를 당했을 경우에는 나이지리아와 골득실과 다득점을 따져봐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캐나다 역시 호주전에서 승리를 노리면서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 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작년 9월 달에 월드컵을 앞두고 호주와 두 차례의 평가전을 치른 캐나다인데 캐나다가 두 경기에서 모두 1대0, 2대1 한 골차 승리를 거두면서 호주를 상대로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작년 호주와의 평가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의 측면 공격수인 아드리아나 레온 선수가 호주를 상대로만 두 경기에서 3골로 킬러 면모를 보여준 바 있는데, 이 아드리아나 레온이라는 캐나다의 측면 자원이 이번 월드컵에서도 직전 아일랜드전에서 역전 결승골을 넣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킬러라고 볼 수 있는 캐나다의 레온 선수가 이번 경기 충분히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작년 9월 달에 있었던 호주와 캐나다의 두 차례 평가전 선발 라인업인데, 제가 이 동그라미를 쳐놓은 선수들이 각 팀의 에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호주의 에이스 공격수인 샘 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캐나다와의 평가전 두 경기에서 모두 풀타임을 뛰었지만 캐나다를 상대로 득점이 없었던 반면에 캐나다의 오른쪽 측면 자원인 이 레온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호주를 상대로 두 경기 3골을 넣어주면서 킬러 면모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스 공격수 샘 커 선수가 여자 월드컵 이번 두 경기에서 모두 종아리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 캐나다전에서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호주의 샘 커라는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첼시에서 110경기 86골, 호주 대표팀에서 A매치 103경기 60골을 넣은 에이스 공격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캐나다전에서도 호주의 샘 커가 결장이 된다면 호주가 굉장히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승 1패로 B조 3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캐나다전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캐나다에게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16강이 좌절이 되는 호주이고, 캐나다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 나이지리아가 아일랜드에게 2골차 이상으로 패배를 당한다면 골득실 차로 인해서 호주가 16강에 갈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있지만, 깔끔하게 16강을 가기 위해서는 호주 역시 캐나다를 상대로 승리가 필요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호주의 공격수 샘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호주의 감독님이 샘커가 훈련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극비리에 붙이면서 인터뷰에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호주가 샘커 선수가 깜짝 복귀가 된다면 충분히 혼발을 받으면서 캐나다를 상대로 승리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도 샘커 선수가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캐나다 쪽이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호주 같은 경우에도 샘커 선수 외에 메리 파울러라는 공격 자원이 작년 9월달 캐나다와의 평가전에서 득점포를 기록을 한 바 있고, 이번 여자 월드컵에서도 한 경기에서 출전을 한 메리 파울러 선수이기 때문에 메리 파울러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 봄직한 호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호주의 샘커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호주의 승리 가능성도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베트남 대 네덜란드의 경기인데 베트남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조에서 조별리그 유일하게 2패를 당하면서 16강행이 좌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게 0대3, 포르투갈에게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확실히 체급 차이가 느껴지고 있는 베트남의 이번 여자 월드컵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제 아무리 16강이 좌절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번 월드컵이 첫 월드컵 무대이기 때문에 역사상 월드컵 첫 승리를 위한 동기부여는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월드컵을 앞두고 가진 유럽팀과의 평가전에서 스페인에게 0대9, 독일에게 1대2, 폴란드에게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확실히 유럽팀들과의 체급 차이가 나고 있는 베트남이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면서 월드컵 첫 승을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베트남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월드컵 두 경기에서 5실점을 당한 베트남인데 그래도 세트피스 실점은 없었던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월드컵에서 두 경기에서 두 골, 상당히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르투갈전에서 코너킥 세트피스 골로 한 골을 넣은 것을 제외하면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한 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는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베트남이 의외로 네덜란드를 상대로도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끈적한 경기력을 조금은 보여줄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상대하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 여태까지 상대를 했었던 미국이나 포르투갈보다 훨씬 더 피지컬이 강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세트피스를 과연 무실점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조에서 1승 1무로 승점 4점을 기록을 하면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과 승점이 동률이지만 골득실에서 두 골이 밀려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덜란드가 이번 베트남전에서 최소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자력으로 16강을 확정을 짓게 되고, 만약에 베트남전에서 네덜란드가 패배를 당한다면 미국 대 포르투갈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미국을 상대로 무승부 이상을 거두게 된다면 경우의 수에 따라서 네덜란드가 탈락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네덜란드 입장으로서는 최소 무승부를 거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강호 미국과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준 네덜란드이고, 다만 최근 월드컵을 앞두고 가진 1년 3개월간의 평가전에서 아시아 팀들과의 평가전이 없었다는 점은 다소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네덜란드가 훨씬 더 체급이 높다는 점에서 5번 경기는 베트남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포르투갈 대 미국의 경기인데 포르투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조에서 1승 1패 승점 3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자력으로 16강을 확정을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을 상대로 무승부에 그쳤을 경우에는 네덜란드가 베트남에게 패배를 당하면 골득실차로 포르투갈이 16강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도 최소한의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딱 네덜란드가 베트남에게 패배를 당하는 것은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포르투갈 입장으로서는 미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코스타리카나 아이티를 상대로 북중미 팀 평가전을 치러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중미뿐만 아니라 FIFA 랭킹까지 1위를 달리고 있는 세계 최강의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상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르투갈이 조금은 고전하고 있는 것이, 기대를 모았던 공격수 투톱인 제시카 실바 선수와 다이아나 실바 선수가 아직까지 월드컵 무대에서 득점포를 기록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실바 선수의 활약이 있어야지만 포르투갈이 이변을 연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조에서 1승 1무 승점 4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2위 네덜란드와 승점이 동일하지만 골득실에서 2골을 앞서면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르투갈전에서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조 2위로 최소 16강을 확정을 짓는 미국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 않는 쪽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조 1위로 16강에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무승부로 만족할 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포르투갈을 상대로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미국이 네덜란드와 베트남 결과에 따라서 16강이 좌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패배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인 린지 호런 선수가 월드컵 2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측면 자원인 소피아 스미스 선수 역시 베트남전에서 2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자 월드컵에서 핵심 자원들 부상이 굉장히 많았지만 여전히 막강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미국 역시 이번 대회 100% 전력이 아니라는 점과 포르투갈 역시 16강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은 남아있다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포르투갈이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IT 대 덴마크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피까지 한번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D조에서 2패를 당하면서 16강행이 좌절이 됐지만 그 두 경기 모두 굉장히 아쉽게 0대1 한 골차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잉글랜드, 중국 상대로 0대1로 패배를 당한 IT이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멜치, 디모르네 같은 빠른 자원들을 앞세운 선수비 후 역습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굉장히 투박하다고 볼 수 있는 덴마크를 상대로 IT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이 나와준다면 IT가 제 아무리 16강이 좌절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IT 같은 경우에도 이번 월드컵 무대가 첫 월드컵이기 때문에 역사상 월드컵 첫 승을 향한 동기부여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IT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을 앞두고 가진 평가전에서 유럽팀과의 평가전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작년 11월 포르투갈전에서 0대5 대패를 당하면서 확실히 체급이 있는 유럽팀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덴마크를 상대로 승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울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D조에서 1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과 승점, 골득실, 다득점이 모두 동률이지만 승자승 맞대결 전적에서 중국을 이미 1대0으로 꺾었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다소 유리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덴마크가 16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번 IT전에서 중국 대 잉글랜드전, 중국과 같은 결과 이상을 얻으면 덴마크가 16강의 자력으로 진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IT전에서 승리를 거두면 사실상 16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단 이번 IT전에서 비기거나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덴마크도 16강 탈락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깔끔한 시나리오는 IT전 승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여자 월드컵에서 중국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덴마크인데, 중국을 상대로 코너킥 세트피스로 극장골을 만들어내면서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덴마크가 이번 월드컵 두 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는 저조한 득점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을 앞두고 북중미 팀들과의 평가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변수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고, 덴마크가 또다시 빈공을 보여주게 된다면 IT가 작정하고 내려앉아서 중국과 잉글랜드를 상대로 보여준 수비 조직력이 나와줄 수 있다면 덴마크도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전을 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IT 입장에서도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중국보다 피지컬적인 면이 훨씬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버거운 상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7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중국 대 잉글랜드의 경기인데 중국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D조에서 1승 1패로 덴마크와 승점, 골득실, 다득점이 동률이지만 덴마크에게 맞대결, 승자승 전적에서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잉글랜드를 상대로 덴마크 대 IT전에서 덴마크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면 중국이 16강에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장 루이 선수가 퇴장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중원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잉글랜드 역시 16강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힘을 빼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잉글랜드를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전 미드필더 장루이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 이번 잉글랜드전인데 이 선수가 34살이나 되지만 A매치 100경기에서 9골이나 넣은 상당히 베테랑 자원이기 때문에 확실히 중국이 중원 쪽에서의 공백이 예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가진 평가전에서 러시아전 2연승을 제외하면은 FIFA 랭킹 상위권 유럽팀인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에게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체급이 높은 유럽팀에게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중국이기 때문에 유럽 최강팀 중에 하나인 잉글랜드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승을 거뒀지만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16강을 확정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전에서 최소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로 16강을 확정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잉글랜드가 16강이 확정이 아닌 이유가 만약에 잉글랜드가 이번 중국전에서 패배를 당하고 덴마크가 IT에게 승리를 거두면 중국, 잉글랜드, 덴마크 세 팀이 모두 2승 1패가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굉장히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90% 이상 16강에 진출이 확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잉글랜드가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중국전에서 힘을 그렇게까지 빼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월시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 쪽에 공백이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여자 월드컵에서 핵심 자원들 부상 낙마가 많았기 때문에 월드컵 두 경기에서 두 골로 비교적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 역시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월드컵을 앞두고 가진 평가전, 특히나 아시아 팀들과의 평가전에서 중국과 체급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일본, 한국을 상대로 모두 4대0 대승을 거둔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강팀들을 상대로 강한 면모가 있었다는 점에서 잉글랜드가 그래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8번 경기는 중국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잉글랜드가 무승부만 거둬도 조 1위를 확정을 짓는다는 점에서 무승부까지 이변 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남아공 대 이탈리아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남아공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이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무 1패에 그치면서 16강행이 굉장히 불투명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이탈리아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르헨티나 대 스웨덴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남아공이 16강에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아공 입장으로서는 16강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이탈리아전에서 무승부나 패배를 거뒀을 경우에는 남아공이 16강행이 좌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아공의 주전 미드필더 비아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중원 쪽에 다소 공백이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만약에 남아공과 아르헨티나가 모두 승리를 거둬서 두 팀이 승점 4점이 될 경우에는 두 팀의 골득실과 다득점을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남아공 입장으로서는 16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별리그 두 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면서 나름대로 준수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두 경기에서 4실점을 당하고 있는 남아공이고 그래도 베테랑 공격수 크가틀라나 선수가 직전 아르헨티나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WK리그 세종스포츠토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마가이아라는 공격수와 함께 합을 충분히 맞춰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월드컵을 앞두고 가진 유럽팀과의 A매치 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던 남아공인데 네덜란드에게 1대5, 슬로베니아와 1대1 무, 세르비아에게 2대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월드컵 무대를 앞두고 가진 유럽팀과의 평가전에서 승리가 없었던 것은 다소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5대0으로 대파한 스웨덴과 이번 월드컵 1차전에서 아쉽게 1대2 패배를 당한 남아공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는 이탈리아에게 전혀 밀릴 것이 없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스웨덴전에서 0대5로 대패를 당하면서 1승 1패로 승점 3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남아공전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이탈리아도 자력으로 16강에 진출이 되고 남아공을 상대로 무승부에 그칠 경우에는 아르헨티나가 스웨덴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이탈리아가 16강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탈리아 입장으로서는 최소 무승부를 거둬야 되는 미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탈리아가 남아공과 비기고 아르헨티나가 스웨덴에게 승리를 거두면 아르헨티나가 골득실에서 앞서서 이탈리아가 탈락이 되는 경우의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입장으로서는 직전 스웨덴전에서 무려 0대5로 대패를 당하면서 골득실이 마이너스 4가 된 것이 상당히 뼈아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남아공전에서 만약에 이탈리아가 무승부에 그칠 경우에는 아르헨티나가 이미 16강이 확정이 된 스웨덴을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둔다면 아르헨티나가 골득실에서 앞서서 아르헨티나가 16강에 가기 때문에 이탈리아 입장으로서는 직전 경기 0대5 대패가 굉장히 뼈아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팀들과의 평가전이 적었는데 7월 달에 모로코와의 평가전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최근에 남아공이 보여주는 경기력을 고려를 한다면 남아공이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남아공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아르헨티나 대 스웨덴의 경기인데 아르헨티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16강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웨덴 상대로 비기거나 패하면 16강행이 좌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아르헨티나가 이번 경기 주전 중앙 수비수인 마요르가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수비 쪽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직전 남아공과의 경기에서는 0대2로 끌려가다가 후반에 내리 2골을 따라 붙으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월드컵을 앞두고 가진 유럽팀과의 A매치에서는 폴란드에게 2대2 무승부, 스페인에게 0대7로 대패를 당하면서 유럽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유럽팀 중에서도 체급이 굉장히 높은 스웨덴을 상대로 상당히 버거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이탈리아와의 1차전에서도 이탈리아의 피지컬이 굉장히 고전했던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보다도 피지컬적으로 훨씬 뛰어난 스웨덴을 상대로도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이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승을 거두면서 16강행이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득실이 플러스 6으로 사실상 이번 경기 패배를 당해도 조 1위가 유력한 스웨덴이기 때문에 이번 아르헨티나전에서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장신 수비수인 일레스테트 선수가 직전 이탈리아전에서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뚝배기 2골을 넣어주면서 확실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을 앞세운 세트피스가 최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상대로 코너킥으로만 3골을 만들어내면서 5대0 대승을 거둔 스웨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16강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조 1위까지 상당히 유력하기 때문에 이번 아르헨티나전에서 16강을 대비한 로테이션과 체력 안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스웨덴이 작정하고 로테이션을 돌려서 전력이 약화가 된다면 아르헨티나에게도 승리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 승패를 추천을 드리고, 이 스웨덴이 어느 정도 로테이션만 돌리고 그래도 구색을 맞추고 나오게 된다면 아르헨티나가 스웨덴과 피지컬을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르헨티나가 패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번 경기는 아르헨티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자메이카 대 브라질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자메이카 쪽 이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메이카가 1승 1무로 순항을 하면서 F조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과 최소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갈 수 있는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프랑스와 승점이 동률인 자메이카인데 다득점에서 밀려서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을 상대로 최소 무승부 이상 거두면 자메이카가 16강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메이카가 브라질에게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프랑스 대 파나마전 결과에 따라서 16강이 좌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미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2패를 당하면서 16강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프랑스가 파나마전에서 최소 무승부 이상은 거둔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자메이카의 탈락이 유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브라질에게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자메이카가 16강이 좌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직전 파나마전에서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됐었던 핵심 공격수 카디자쇼 선수가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메이카가 공격 쪽에서도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아쉽게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1승 1패 3위로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메이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브라질도 깔끔하게 16강을 자력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메이카와 무승부를 거뒀을 때는 프랑스 대 파나마 경기가 파나마의 승리로 끝이 나야 브라질이 16강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브라질도
이번 자메이카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16강을 바라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프랑스전에서 프랑스와의 공중경합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프랑스에게 측면 크로스에 의한 헤딩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으로 2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자메이카전에서도 만약에 자메이카와의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게 된다면 브라질이 의외로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브라질이 이번에 상대하는 자메이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 1차전에서 0대 0으로 비겼을 정도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브라질의 공격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프랑스와 0대 0으로 비겼던 자메이카의 수비 조직력을 고려를 해본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파나마 대 프랑스의 경기인데 파나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F조에서 2패를 당하면서 16강이 좌절이 됐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월드컵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월드컵 첫 승에 대한 동기부여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16강이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충만한 프랑스를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상당히 체급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월드컵 두 경기에서 현재 0골 5실점을 당하고 있는 파나마이고 월드컵을 앞두고 가진 유럽팀과의 평가전에서도 스페인에게 0대 7로 대패를 당했을 정도로 체급이 있는 유럽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파나마이기 때문에 우승 후보 중의 하나인 프랑스를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승 1무 F조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자메이카와 승점 골득실이 동률이고 다득점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프랑스 역시 이번 파나마전에서 최소 무승부를 거둬야 16강을 확정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도 16강에서 탈락이 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만약에 프랑스가 파나마에게 패배를 당한 다음에 자메이카 대 브라질 경기가 승패가 갈리지 않고 무승부가 나왔을 경우에는 자메이카와 브라질이 16강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가 브라질에게 현재 골득실이 밀리기 때문에 만약에 프랑스가 파나마에게 패배를 당하고 자메이카 대 브라질이 무승부가 나왔을 경우에는 프랑스가 16강이 좌절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파나마전에서 프랑스가 상당히 동기부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 대표팀에서 아직까지 메이저 대회 득점이 없었던 공격수 디아니 선수가 그래도 직전 브라질전에서는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 파나마전을 통해서 이러한 징크스도 한번 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2번 경기는 파나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와 14번 경기는 H조 경기인데 현재 H조 마지막 경기라고 볼 수 있는 독일 대 콜롬비아의 경기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3번과 14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종픽만 언급을 드리고 승무패 41회차 독일 대 콜롬비아 경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반영을 해서 만약에 최종픽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H조에서 대한민국이 2패를 당하면서 16강이 일찌감치 좌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경기인 한국 대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단통 패배로 가도록 하겠고 14번 경기인 모로코 대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모로코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만약에 일요일 저녁에 펼쳐지는 독일 대 콜롬비아 경기에서 독일이 무난하게 승리를 거둬서 독일이 2승으로 16강을 확정을 짓는다면 콜롬비아도 1승 1패, 모로코도 1승 1패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팽팽한 양상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14번 경기는 모로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2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이어서 휴식기간 없이 승무패가 들어오고 있고 여자 월드컵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번 경기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라는 점에서 동기부여 위주로 분석을 해드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